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2021년 8월 25일 오전인데요. 모두 화이팅 하시고 건강하십시오.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24일 날 하루 종일 권익위에서 공작한 국힘의 부동산 문제 의원들, 투기냐 투자냐 또는 상속이냐 정려냐 이런 문제, 거기서 윤석열 캠프 쪽에서 싹 끌려 들어갔다 하는 문제하고, 두 번째는 홍준표의 부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쪽에서 윤석열 캠프는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장제원이 총상황실장, 쉽게 말해서 장제원이가 윤석열 캠프의 헤드입니다. 헤드. 그런 전략과 전술도 구사 못하고 대형 선거를 갖다가 한 번도, 그러니까 총선과 대선을 한 번도 지휘하지 못한 놈이 윤석열의 헤드, 즉 총상황실장으로 지금 가 있는 게 윤석열한테 엄청난 타격을 미칠 것이다 하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부동산 문제 12명 보면은 12명 중에 10명이 윤석열하고 관계가 돼 있어요. 10명이. 이 문제에 있어서 이준석이가 강하게 개혁 드라이브를 거느냐 또는 민주당보다 더 센 조치를 하느냐 그러는데, 이준석이도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했죠. 그리고 문제가 뭐냐 하면은 민주당 애들이 그 부동산 투기 12명은 거기 보면은 반 이상이 LH 사태로 촉발된 신도시 주위에서 투기한 놈들입니다. 민주당 애들은. 근데 국민의힘 12명은 보면은 신도시는 고사하고 뭐 부친 또는 아내 또는 뭐 10년 전, 20년 전에 농지 획득하고 건축법 위반했다 이런 건데요. 국민의힘 이 부동산 문제의 12명과 민주당의 12명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민주당 애들은 악질적인 투기고, 이 국민의힘 쪽에서는 생활적으로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12명 중에서 6명에 대해서만 징계가 들어가고 6명에 대해서는 해명을 듣고 소명을 듣고 무혐의로 결론 난 거는 민주당 애들이 뭐라 할 거 아니에요. 뭐 적당히 타협을 했어요. 이준석이도. 그리고 민주당 애들이 계속 실망이다, 어떤 조치를 취하는가 보겠다 그러는데, 민주당 애들이 계속 국민의힘이 부동산 문제원 12명한테 뭐라 그러면은 역공 들어갑니다. 시민들은 보는 눈이 정확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진짜 말하기 싫다. 윤석열이가 공정과 상식을 어기고 지금 당 내분과 당 갈등과 당 파괴가 들어오기 때문에 우파 유튜버 99.99%가 이준석 주의기 윤석열 편을 들므로 고고튜브의 한 명 정도는 균형을 한번 맞춰보는 유튜버가 필요하다 하고 계속 이준석과 국힘을 보호하는데요. 보시면은 지금 안병길, 한무경, 정찬민, 이철규, 송석준, 즉 12명 중에 5명이 윤석열 캠프의 장입니다. 장. 안병길은 홍보본부장, 한무경은 산업정책본부장, 정찬민은 국민소통위원장, 장들이에요. 이것들은 자진 사퇴를 요구했어요. 국힘에서. 또는 한무경이는 요구한 게 아니라 이 3명, 안병길, 한무경, 정찬민은 윤석열 캠프에서 물러났어요. 그리고 한무경이라는 것은 국힘에서 제명 조치를 한다고 그러고 의원총회를 한다고 그러는데, 제명해봐야 뭐해? 나중에 또 뭐 소명이 되면 또 복당을 할 텐데. 그러니까 정치적인 쇼는 확실히 해요. 여나 야나. 근데 제명 외에 더한 조치가 없어요, 여러분. 출당 조치를 해도 마찬가지고 제명을 해도 마찬가지고, 이 비례의원이 이게 목에 가시가 항상 걸려 있는 거예요. 비례의원은 진짜 몇 명 뽑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철규, 송석준,
이철규는 소명 후에 판단해보겠다. 유보고. 송석준은 언급 없고. 송석준에는 부동산 정책본부장. 뭐 수십 년 된 집을 고쳤더니 건축법 위반이다. 그러네. 윤석열 캠프 측에 5명이 장으로 있는 애들이야. 장으로. 그 다음에 그것도 12명 중에 또 5명. 김성수, 박대수, 배준영, 이주환, 최춘식. 다시 한번 읽어드리죠. 김성수, 박대수, 배준영, 이주환, 최춘식. 이런 애들도 재선 의원 그룹에서 윤석열의 빠른 입당을 촉구한다. 이준석은 자중하라. 윤석열 편을 든다 한 놈들 아닙니까? 12명 중에서 10명이 윤석열 캠프 소속이라는 거죠. 그러면 국민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 윤석열을 지지하는 보수 꼴통이나 윤석열을 지지하는 보수 우파 유튜버들이나 또는 TK 세력들은 이런 거 눈 하나도 깜짝하지 않고 윤석열을 비호하겠죠. 이거에 대해서 방송 하나도 안 해. 그것들은 윤석열이 문제가 있는 하나도 방송 안 해. 그냥 이준석 죽이기만 들어가. 그래서 일반 국민들의 눈에 비칠 적엔 윤석열 캠프가 보고 윤석열을 보니까 지금 뭐 뜯다방도 아니고 완전히 지뢰밭이네. 탄핵 발언이 나와, 비대위 발언이 나와, 사퇴 발언이 나와, 이준석 대표 사퇴하라는 발언이 나와. 타격이 가해지겠죠. 윤석열 캠프에. 그죠? 그러니까 요번에 부동산 문제 12명의 의원에 대해서는 2가지 문제가 있었죠. 하나는 과연 이준석이가 민주당보다 더 강경하게 확실하게 단죄하느냐 문제였고, 2번째는 윤석열 캠프에 얼마나 들어가 있을 것인가. 12명 중에 다 들어가 있어. 90% 이상이. 국민들은 봤을 것이다 하는 거고, 윤석열 캠프 얘네들이 뭐가 문제냐면은 그냥 패거리, 떼거리, 줄서기, 새몰이, 윤석열 옆에 붙어가지고 자기 공천이나 또는 지방 의원 공천을, 자치단체장 공천을 위해서 줄을 섰다는 거죠. 기가 찰 노릇이죠. 이걸 국민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은 자기가 영입한 사람도 있고, 또 윤석열 캠프 쪽에서 영입한 애들도 있지만은 이게 전혀 국민들한테 호의적으로 또는 개혁 마인드나 또는 미래 마인드가 없다는 거죠. 윤석열은 이거로서 또 타격을 입을 것이다. 그리고 김경률이라고 있죠. 김경률. 그죠? 조국이 사모펀드 밝힌 김경률. 강적들에서도 요새 간혹 나오더라고요. 김경률이가 윤석열의 국민 캠프 미래비전위원회를 발족했다 그래요. 싱크탱크. 미래비전위원회를 발족했는데 거기에 김경률이한테 기업 지배구조 또는 반부패 분야 위원으로 발표를 해버렸어요. 근데 김경률은 요청을 받았는데 완곡히 거절했고 사양했다. 근데 올렸다. 빼달라. 제외시켜달라. 이렇게 하죠. 그냥 갖다 집어넣는 거야. 이런 식의 새몰이는 과거 정치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장제원이라는 놈이 또는 내부에서는 권성동이라는 놈이 새몰이, 패거리, 떼거리를 모으자 그러는데 이게 굉장히 국민들한테 말이죠. 비호함으로 계속 지키고 있어요. 윤석열 캠프는 지금 자중질환에 빠졌고 완전 지뢰밭이에요. 지뢰밭. 한 놈이라도 말하면은 다 그게 문제성 있는 발언만 해. 뭐죠? 다급하다는 거고 위기감을 느낀다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째는 김재원이라는 애. 김재원. 홍준표가 딱 한 가지 잘하는 건 있어요. 첫 번째 주제 홍준표. 홍준표가 자기한테 마음에 안 들면은 그게 이제 공평한 거로 느낄 수 있지만 자기한테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직격을 해버리죠.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그죠? 적히 내가 김재원 이거는 애가 말이죠. 얘가 대표인지 또는 이준석 대표가 대표인지 헷갈릴 정도야. 국민들은 모르는 사람들은 김재원이가 국민의힘 대표구나 하고 착각을 한다고. 이게 대표보다 더 먼저 발표를 하고 대표보다 더 앞서가지고 오만 그 정보를 갖다가 다 뿌리고 다녀. 새벽부터. 이거 마약을 먹었는지 헬롱 되면서 말이죠.
요번엔 홍준표가 당선되면 큰일 난다 그래가지고 홍준표가 김재원을 갖다가 지도부에 징계 요청을 했어요. 징계 요청서를 접수했어요. 그래서 홍준표는 이 김재원을 반드시 저격하면서 쫓아내줘야면은 고맙겠다 하는 게 고고TV의 여명이에요. 얘가 김재원이가 그 봉원 반점에 나가서 한 것은 사과하겠다 그러는데 그 사과를 누구한테 했냐면은 이준석 대표한테 한 것도 아니고 당에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끌적거리면서 방송에서 페이스북에서 한 건데 배현진한테 사과했대요. 배현진한테. 배현진이가 홍준표의 주모니까 배현진이가 뭐라 그랬겠죠? 왜 우리 아저씨 건드려? 그러니까 미안해요. 그랬나 봐. 기가 찰노릇이죠. 그리고 홍준표가 김재원이를 갖다가 징계 요청을 했다 그러니까 징계를 하기를 바래요. 이준석 대표는. 이런 게 무슨 지도부에 들어가가지고 맨날 지도부라고 팔고 다니 얘는. 최고위원 지도부. 이준석 대표를 갖다가 굉장히 비난을 하면서 다녀요. 모든 게 자기 공으로 돌려. 그리고 기똥찬 이야기가 벌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홍준표에 대해서 어제도 제가 올렸나요? 어제 그저께 올렸나요? 홍준표가 누구야 윤석열한테 보수 주자 중에서 2위로 올라가면서 윤석열을 10% 안으로 9점 몇 프로로 따라잡았다. 그런 결과가 나왔고 어제 같은 경우는 윈지코리아는 그 좌파 애들이 하는 건데요. 윈지코리아에서 홍준표가 윤석열의 보수층에서는 보수 대선 주자 중에서는 7% 안으로 따라잡았다. 6점 몇 프로로. 거의 접근을 하게 들어가죠. 그죠? 저는 그 재미있는 현상이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우파 유튜버들은 사기다, 역선택이다, 민주당의 역선택이고 사기다, 여론 조작이다 그러는 여론 조작은 아니고 실제적으로 홍준표한테는 민주당의 역선택이 들어와요. 제가 몇 달 전부터 그랬잖아요. 홍준표는 민주당 역선택이 있다. 현재도 있다. 근데 그것도 민의예요. 그것도 여론이고. 왜 그러냐면은 아니 우리가 민주당하고 쟁패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1대1 구도로 가면은. 근데 민주당 애들이 지금 윤석열의 비토를 놓고 홍준표를 뽑고 지지하고 있다. 그런데 그게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아니라는 소리죠. 민주당 애들이 홍준표 역청색 들어가면 거기서 한 20%는 그렇다 치고 나머지 보면은 2030이나 중도층이나 PK 쪽에서 홍준표 지지율이 지금 그저께 발표한 K소이나 또는 어제 발표한 윈지코리아 보면은 홍준표 지지율이 2030 중도 PK 지역에서 급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게 민주당에서 역선택으로 홍준표를 밀고 있다고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우파 유튜브가 계속 그 방송을 하는데 여론조사 사기라고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윤석열에 대한 2030과 중도층과 PK에 대해서 비토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지금 윤석열에 대해서는 TK와 수국골통과 숙골이라고 그러죠. TK와 수국골통과 그 나이 드신 분들이 따라다니는 우파 유튜버 세력만 지지하죠. 실제적으로 전 국민들에게 쭉 그 판을 펼치고 보면은 윤석열의 지지율이 크게 지금 두각을 못 나타내요. 이재명과 윤석열이 1대1 대결 보면은 거의 비슷비슷하죠. 오히려 윤석열이 좀 떨어져 지금 하락 추세고 이재명은 그대로고 그죠? 이재명도 확장성이 없죠. 근데 왜 뭐가냐면은 이낙연의 지지율이 그게 윤석열 쪽으로 요번에 많이 지지하는 거예요. 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쟤네가 결국은 이재명으로 단일화가 되면은 대선 후보가 되면은 이낙연의 지지율이 지금 여론조사 지형같이 윤석열을 지지 안 한다는 거죠. 그들은 사표가 되거나 이재명 쪽으로 대부분 갑니다. 그거 보면은. 그래서 윤석열의 지지율은 지금 위험 단계에 들어갔고 그러면은 홍준표가 지금 2위로 급상승을 하고 있는데 유승민은 어떻게 되는가? 유승민은 토론 때 가서 토론 때 1차 토론이나 또는 1차 컷하고 1차 토론이나 2차 컷하고 2차 토론 때 2차 토론 전반기까지 유승민이가 따라잡지 못하면 굉장히 힘이 들어져요.
응? 유승민이 노리는 건 토론을 지금 노리나 본데 이 정치라는 거는 팬덤이에요. 정치라는 건 감정을 가지고 하는 거지 논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국민들이 지금 홍준표를 급상승시키는 거는 홍준표의 논리를 보는 게 아니고 홍준표의 직격탄을 보는 거예요. 어? 그냥 불도저 같이 밀어치고 독고다이 같이 밀어치고 말하는 게 틀린 건 아니거든. 틀린 건 아닌데 그 이제 홍준표 인상과 말투와 과거의 망언이 비호감으로 남아 있는데 그걸 갖다가 지금 홍준표는 많이 고치고 있죠. 그럼 윤석열도 유승민도 고쳐야 된다는 거죠. 유승민은 지금 윤석열이가 이렇게 자맹을 하고 8월 7일부터 오늘 25일에 그 20일 동안 안 나와요. 한 번씩 한 3번인가 4번 나왔죠. 대중 앞에. 그러니까 발표의 준비를 한다는 거고 토론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준비하지 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유승민이 이 호기를 놓쳤다고. 홍준표는 만약 윤석열을 갖다가 막 직격직탄을 하면서 말이죠. 조금 과할 정도로 치고 들어가니까 국민들이 윤석열의 모함에 대해서 혼돈스러운 국민은 홍준표를 지지했죠. 근데 유승민은 지금 그런 식으로 논리적으로만 학자인 척하면서 그런 식으로 논리적으로만 계속 유승민이 선거운동을 하면은 폭발력과 파괴력이 없어요. 국민들은 시원한 걸 원해요.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은 문재인이가 5년 동안 뒤에 숨어가면서 쩝쩝대면서 말이죠. 나라를 망쳤죠. 그러면은 문재인은 확 뜯고 공격하고 그죠? 독재적인 스타일을 지금 원해요. 국민들은 솔직히. 유권자들은 물론 지식인들이야 다 생각하겠지만은 대중들이 그렇다는 거죠. 민중, 그 좋아하는 민중들은 그렇죠? 자극적이고 파괴적인 걸 원하는데 그게 윤석열이었는데 윤석열이가 등장해서 대선 후보가 돼서 등장해서 대중 앞에 난 거 보니까 그런 게 안 보이더라 이거야. 이거 뭐 윤석열 캠프가 말해 간신배 패거리 부세력만 모아놓고 말이죠. 사고만 제지더라 이거야. 그 틈을 타가지고 홍준표가 지금 진격을 해가지고 급상승을 하는데 유승민은 계속 그냥 뭐 논리적으로만 따져. 학자인 척. 그래가지고는 일반 대중들이 그 논리적이고 경제적인 문제, 외교적인 문제를 깊이 들어보는 사람은 없어요. 물론 오피니언 리더들은 깊이 들어보죠. 그 사람들이 파급을 하지만은 요새는 그런 사람들이 대중을 이끌어가는 시대 아닙니다. 그 유승민 같은 그게 지금 실책이라고. 대중의 심금을 울고 감정선을 건드려야 된다고. 대중들은 깊이 안 봐요. 신문을 봐도 안 보는 사람이 많고 헤드라인만 읽다 치우고 시중이 해제되는 가십성이나 또는 자극적이나 그런 기사를 봐요. 그런 걸 갖다 보는 거지. 그런데 유승민은 그런 기사가 양산이 안 되는 거죠. 그걸 홍준표는 그걸 잘 알고 정치인 감언이 있으니까 그냥 막 그런 걸 갖다가 막 때리는 거야. 윤석열을. 유승민이가 9월 말까지 상강 체제를 못 이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면 홍준표보다 윤석열이 앞서가는 건 맞아요. TK 꼴통들이 많이 옛날 어른들이 지지하니까. 그죠? 왜냐하면 2030, 40은 양분되고 60, 70, 80은 윤석열 편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은 스탠스를 잘 잡고 지금부터라도 확실하게 때리고 들어가야 돼요. 홍준표를. 아니 이거 홍준표하고 윤석열이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